뭐 공부하고 있었죠? 응? 행정기관이 하는 활동 중에 법 제정하는 활동, 그걸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특히 이제 국가행정기관이 만든 법을 명령이라고 칭한다. 그지? 명령. 그런데 국가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은 국민과의 효력이 있는 법인지 아닌지에 따라, 즉 법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법과 그렇지 않은 행정명령, 이꼬르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법 두 종류로 나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규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공부했냐면, 그러면 원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 게 헌법상 원칙이야? 국회가. 그죠? 그런데 국회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하고, 조금 덜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그래도 중요한 거 대강 정하고 세부 사항을 행정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어. 대통령도로 정하라. 장관에게잖아. 그런데 이때 행정기관에게 위임할 때 국회 어떻게 위임하면 안 돼? 응?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중요한 사항을 다 행정기관으로 정하라고 넘기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어떻게 위임해야 돼?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 뜻은 그 대상과 뭐에 대해서 정할지 대상 명확히 해놓고, 또 그 대상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범위, 어떤 범위까지 정할 수 있는, 이걸 법률에서 명확히 한 후에 행정기관 요거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에 관해서 니네가 알아서 정해 이런 식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응?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되는 거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제정권, 국회가 위임받은 입법권을 스스로 행사 안 하고, 그죠? 행정기관에 다 넘겨버리는 꼴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실질적으로 법을 지네가 만들고 집행도 하고, 그럼 권력 분립에 어긋나는 거야. 우리 상권 분립, 법 만드는 권력, 법 집행하는 권력, 법대로 집행하는가 판단하는 권력, 이거 상권 분립 해놨는데, 그죠? 그리고 행정부가 다 두 개나 갖게 되면, 그죠? 이건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적이나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우리 판례 중에 기억나고, 이때 일반 법률 규정을 딱 보니까 이거 행정기관에게 문구만 보면, 그 법조문의 문구만 보면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처럼 보여. 외형상은. 그지? 그렇지만 어떻게 돼? 그 법조문뿐만 아니라 또 그 법 규정 속에 있는 다른 조항들, 또 관련 법 이렇게 다 찾아보고, 찾아보니까 뭐가 나와? 이거 행정기관에게 뭐에 대해서 어디까지 정하라고 위임했구나. 이게 명확히 도출될 수 있다면 그 조항 하나만 가지고 일반적 포괄적 위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게 판례 있었고, 또 하나는 중요한 판례 중에 최근에 자주 나온다 그랬지. 원래 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이 스스로 새로운 걸 못 정해낸 거야. 그럼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야만 정하는 거잖아. 그런데 행정기관이 뭔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해놨단 말이야. 근데 법률에서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그럼 원칙적으로 그거는 그 행정기관이 만든 그 명령 규정은 무효야. 상위법에 근거도 없이 만들어놔서. 그죠? 그런데 어떤 행정기관이 만든 법 규정이 상위 법률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은 없지만, 상위법을 해석해 볼 때, 그 법률을 해석해 볼 때, 뭐뭐 정하라고 위임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행정기관이 정해놓은 사항이 상위법인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데 불과하지,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한 게 아니다. 그런 정도라면 법률에 위임하도록 정해라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그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기억날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었어? 네?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 위임 금지. 그래서 헌법에 보면 국민의 납세 의무에 관련해서 등등 국방 의무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국민이 되는 자격과 요건은 법률로 정하라 이렇게 헌법에 명시돼 있고, 이렇게 해서 헌법에서 국회도로
법률로 정해라 한 사항을 우리가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이라고 칭하는데, 그거는 규정의 원칙상 국회가 정해야지 행정기관에 정하라고 위임하면 안 되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뜻이 그 헌법에서 뭐뭐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라고 그랬다 해서 고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적으로 다 법률로만 다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항에 관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건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라,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는 법률로 꼭 정하되, 그 틀 내에서 세부 사항은 다시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에게 위임하면 행정기관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것도, 그죠? 그런 내용까지 공부를 했어. 그러면 또 하나 문제, 오늘 이제 교재 179쪽에 그 벌칙 규정이라고 하지. 다른 말로 하면 벌칙 규정이 뭐 처벌 규정이야. 응?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을 행정기관이 멋대로 만들 수 있느냐? 안 돼. 이게 이제 우리 또 헌법에 보면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이제 선언이 돼 있어. 그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라면 죄가 되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는 국민의 대표이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격언도 들어봤지.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헌법이 정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상 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돼. 응? 다만 이것도 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을 국회가 전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다 법률로 정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고, 적어도 이제 원칙은 국회가 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무슨 행위라면 죄가 되는지, 그 죄가 되는 요건, 이건 꼭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돼. 응? 그것까지 행정기관으로 정하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멋대로 무슨 행위라면 죄가 된다는 걸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무슨 행위라면 무슨 죄가 되는지, 그건 국회가, 이걸 뭐라 하면 죄의 구성 요건이라 그래. 응? 무슨 행위라면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요거는 그 요건에 관해서는 국회가 법률로 꼭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지으면 어떤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 형벌의 종류, 징역형을 받게 되는지, 벌금형을 받게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사형에 처해지는지, 이 형벌의 종류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돼. 응? 그 다음에 또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야 되는 게 뭐 있어? 그 정해진 형벌을 최고 얼마까지 벌을 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징역이면 뭐 최대 10년까지 벌을 줄 수 있는지, 30년까지 벌을 줄 수 있는지, 응? 그 상한, 그리고 또 하한, 최저 얼마 이상으로 벌을 줘라. 왜냐면 또 그것도 멋대로 행정기관이 멋대로 훨씬 낮은 형벌을 주도록 정해갖고 멋대로 봐줄 수도 있잖아, 누군가. 응? 그러니까 그 벌의 종류 및 벌의 상한과 하한, 요거는 이제 법률로 명확히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률로 정한 이 범위 안에서 어떤 정도의 위반을 했으면 그 법률이 정한 벌금이면 액수 얼마, 뭐 하면 얼마 부과하도록 한다, 뭐 하면 얼마 부과, 이 정도는 그 법률이 정한 틀 내에서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 헌법이 정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죄와 형벌, 처벌에 관한 사항은 절대로 위임할 수 없다, 국회가 반드시 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절대로 위임할 수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살펴보면, 거기 문장이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 그지? 5줄 정도 문장 있지? 그래서 첫째 줄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그건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대로 정하라고 위임이 허용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밑에 판례 1번 있지? 1번 내용을 내가 거기다 옮겨 써놓은 거거든? 판례 1번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제 예를 들어 특히 읽어보자. 긴급한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미리 국회가 법률로 자세히 정해놓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렇게 예외적 보충적으로만, 예외적 보충적으로만, 어떤 행위라면 죄가 되는지,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구성 요건, 그지? 구성 요건, 죄가 되는 요건에 관해서
어떤 행위라면 죄가 되는지 국민이 예측 가능했을 정도로 법률에서 어떻게 돼? 그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놔야 되고, 응?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죄를 지으면 첫째 끝에 다음 페이지 첫째 끝에 무슨 벌을 받게 되니 형벌의 종류,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두 번째 줄, 그 상한과 폭, 그 벌의 상한과 폭 이런 거는 반드시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법률로 정해놓는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응? 처벌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에게 정하도록 위임하는 게 가능해. 그러니까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이 뭐야? 죄가 되는 요건, 이걸 구성 요건이라고 한다 그랬지? 어떤 행위라면 무슨 죄가 되는지 그거 예측 가능할 정도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 이거 꼭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놓은 다음에 그 틀 내에서 뭐야? 위임이 허용된다. 그죠? 지금 180페이지로 넘어갔어요. 180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일정한, 그러니까 처벌 규정도 일정한 요건하에 국회가 행정기관에게 정하라 위임할 수 있다. 그죠? 이 1번 판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2번은 뭐 그거 뭐 비슷한 거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판례 1번을 중시하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재위임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죠? 그러면 재위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가 행정기관에게, 예를 들어 행정기관도 대통령한테 세부사항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했어. 구체적으로. 그럼 한번 위임이 된 거야. 그러면 대통령은 법률로부터 한번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정하라고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겠지. 그런데 다시 대통령이 굵직굵직한 건 정해놓겠지만 더 세부적인 건 관련 부처 장관이 정해라 하고 한 번 더 또 대통령이 또 위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재위임의 문제야. 그죠? 근데 재위임이 허용된대 안 된대? 응? 법률에서 국회가 법률 제정해서 중요한 거 정해놓고 대통령한테 정해라.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뭘 정하라고 그러는데 대통령령에서도 또 위임받은 걸 정해놓고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건 장관이 정해라. 그래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그죠? 이게 이제 위임 한 번, 위임받은 걸 다시 한 번, 이거 재위임하는 거. 재위임이 허용된대요? 안 된대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하에 된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되냐면, 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그랬는데 대통령이 한 글자도 안 정하고 야, 장관 네가 정해. 이렇게 재임하는 건 안 된대. 그걸 뭐라면 전부 재임, 전면적 재임. 그런데 그건 안 된대. 그거는 그렇게 그걸 허용하면 국회가 정한 법률을 무시하는 거잖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라는데 대통령이 한 글자도 안 정하고 장관한테 다 정하라고 내려보내면 법률에 위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재임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만 되냐면 법률에서 대통령대로 뭐뭐 정해라 그러면 정하라고 한 사항, 중요한 거 대강 정해놓고 아주 또 더 세부적인 걸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다시 장관대로 정하라고. 요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 문장 세 줄 눈으로 읽었죠? 응? 세 줄 읽었을 거야. 그러면 판례 1번. 1번이 중요한 거야. 판례 1번 그게 핵심이야. 응? 그래서 이 판례 1번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문장은 내가 밑줄 친 거거든. 밑줄 친 거 뭐라고 돼 있어? 응? 법률에서 한번 위임받은 사항을 어떻게 대통령이 전혀 규정을 안 해놓는다든지 규정 안 해놓고 그대로 재임하는 거, 이거 이제 전부 재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된다 안 된다? 그건 허용될 수 없고, 뭐 어떤 것만 허용되냐? 일단 법률로부터 뭐뭐 정해라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중요한 거 대강을 정해놓고 그 중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 하위 법령에 그거 재임하는 거, 요건 허용된다. 이게 핵심이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 1번 문장에서 또 밑줄은 안 쳐놨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어. 근데 그 중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앞쪽으로 가봐. 페이지 앞쪽으로 와서 우리 법조문 한 번 더 확인하고 오자. 자, 페이지 172쪽으로 한번 펴봅시다. 됐습니까? 172쪽에 보면 자, 중간에 우리 대통령령 만들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가 아래쪽 부분에 있죠? 자, 헌법 75조에 보면 자, 첫째 줄에 이렇게 써.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이 위임 명령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야. 그지? 근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국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라고 돼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밑에 밑에 총리령, 부령 만들 수 있도록 해놓은 헌법 제95조를 보면 자, 국무총리나 또는 행정각부회장은 뭐야?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부터 위임받아서 위임명령 만들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아서 이런 말 없잖아. 헌법 95조는. 그지? 그래도 마찬가지로 총리령, 부령 만들려면 상위법인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아야만 된다는 거야. 응? 자, 그러면 확인했으니까 헌법 조문을 확인했으니까 저기로 와봐. 180쪽으로 와보면 그래서 거기 판례 1번에 밑줄 친 위쪽 부분 문장을 보자. 응? 자, 일단 읽어보자.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정하지 않고 다시 그대로 하위법에 재임하는 것은 그거는 상위법의 권한 준 내용을 변경시키는 게 되고, 또 장관이 만드는 부령을 만들고 개정하는 절차가 대통령령을 만들고 개정하는 절차에 비해서 보다 쉬운 점, 이런 걸 고려할 때 재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이 끝말이 뭐야? 또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돼야 된다는 거.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헌법 자체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그다음 맨 밑에 5번째. 자, 내용 및 형식상의 한계라고 제목 들어왔는데 내용 이제 뭐냐면 내용은 뭐 별것도 없어. 상위법에서 뭐뭐 정해라 그랬으면 위임받은 대통령이나 장관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한 내용을 벗어나서 정하면 안 되겠지? 그죠? 벗어나서 정하면 그거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으로 무효야. 응?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뭐 얘기할 거. 그 다음에 형식상 한계. 그러니까 형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률로 뭐뭐뭐뭐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그랬어. 그러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놔야 돼. 근데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그랬는데 장관이 만드는 부령으로 그 내용을 정해놨다. 그러면 법률에서 지정한 형식을 안 지키게 되는 거야. 그럼 역시 그건 무효인 법이야. 그래서 상위법에서 뭐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이런 내용 정해라고 하면 형식과 내용을 다 따라야 된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건 없고 다음 판례로 봅니다. 판례는 어떻게 돼? 1번. 판례 1번을 보니까 아래쪽에 세 줄은 어떻게 돼 있어? 막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단계, 이거는 허용되는 거지만 이미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은 상위법에서 정해놨거든. 그걸 좀 더 구체화하는,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그 정도를 벗어나서 새로운 입법이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지멋대로 행정위원회 멋대로 정해놓은 거야. 응? 그런 뜻이야. 새로운 입법. 이거는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위임하지도 않은 걸 행정위원회 멋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 상위법에 어긋난 내용을 정한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법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응? 그 다음에 자 2번의 출발점. 입법자는 했는데 국회죠. 국회는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정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생각하면 대통령한테 정해라 위임할 수도 있고 그 입법자가 선택할 거야. 이건 좀 중요성이 덜하다 그러면 장관에게 부령으로 정해라 위임할 수도 있다는 거야. 단 공통의 조건은 뭐야? 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돼. 그치?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입법자인 국회는 법률을 정하면서 하위 대통령이나 장관이 정할 사항이 뭔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기만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위임할 수도 있고 부령으로 정해라 위임할 수도 있다. 응? 이번 꼭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우리 법규명령의 한 종류가 또 집행명령인데 집행명령은 별 큰 논점은 없고 집행명령은 뭐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만들어 놓은 거야? 상위 법률에서 정해놓은 내용 현실에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나 법 집행 방식 같은 거 정해놓는 거야. 그죠? 뭐는 없는 거지? 상위법에 없는 그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내용은 없는 거야. 응? 그죠? 그러니까 집행명령의 한계는 이미 공부한 건데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이 없으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은 정할 수가 없다. 이게 한계입니다. 응? 그래서 그거 이미 공부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기관이 만드는 법이 적법하게 성립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성립 효력 발생 요건인데, 자, 성립 요건은 자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이렇게 네 가지 사원 나눠서 얘기하는데 주체, 내용, 형식은 특별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절차. 절차 부분을 중시합니다. 자, 주체는 이런 정도만 굉장히 한번 읽고. 야, 대통령령은 누구만이 만들 수 있는 법이야? 네? 대통령만이 만들 수 있는 법이 대통령령. 네? 그 다음에 부령은 각 부의 장관만이 정할 수 있는 법. 그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부령을 만들 수가 없고 부령은 또 대통령이 만들 수도 없고 그런 거지. 각자 딱 권한이 정해진 거지. 어쨌든 그런데 큰 틀에서 말하면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이제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 만든 권한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 중에서는 우리 아까 그 헌법에서 공부했듯이 헌법 나올 때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 뭐 중앙선관위원회, 그 다음에 법률에서 인정하듯이 뭐 감사원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에서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을 니네는 만들어도 된다라고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국민의 효력 갖는 법을 만들 수 있어. 응? 그게 주체에서 하는 얘기야. 권한 없는 자는 만들 수 없는 거고, 그지? 내용은 이미 공부한 거죠. 상위법에서 정하라고 한 내용 벗어나 정하면 안 되고. 응? 자, 절차에 초점을 둬랬죠. 절차에서 특히 초점 둘 거는 자, 기억번은 뭐라 했어? 기억번은 주체 끝에 입법 예고 있죠. 입법 예고. 입법 예고라는 게 국민에게 이러이러한 법 만들 예정입니다. 그 안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국민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아. 응? 그런 절차가 입법 예고라는 절차야. 아직 법 확정 안 난 거야. 이제 국민한테 미리 예고를 하고 그래서 뭐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응? 네, 그래서 한번 눈으로 읽고요. 이건 나중에 또 배우니까. 그 다음에 니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응? 니은이 중요한데, 자, 니은의 공부 요령은 대통령령 제정할 때 절차와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제정할 때 절차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거 체크해야 돼. 자,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면 모든 장관들이 모이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야 돼. 응? 물론 정부 부처인 법제처 심사도 거치지만 국무회의 심의, 그러니까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까지도 거쳐야 돼. 그런데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거치면 되지 국무회의 심의까지는 안 거쳐도 되게 돼 있어, 그지? 그 차이. 이거 곧잘 시험에 내요, 계속. 응? 대통령령만 국무회의 심의까지도 거치게 돼 있다 하는 점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별 논점이 없어.
자, 이거는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이니까 문장으로 조문 형식으로 몇 조 다 하고, 그죠? 뭐 날짜 쓰고 서명, 뭐 서명하고, 응?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특별한 건 없고. 다음 페이지 쌍가로 2번 182쪽 효력 발생 요건. 자, 1번의 키워드는 공포입니다. 공포. 응? 자, 법규 명령 자체가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이니까 국민이 알아야 따를 거 아니야. 네, 이거 국민에게 법 만들었다고 알리는 공포가 필요합니다. 응? 그래서 키워드.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 공부했습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법규 명령 우리 다 공부했지? 이거 행정기본법죠. 자, 어떻게 됐어? 첫째 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공포한 날부터 공포한 날이 시행일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은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복습이지, 우리 했었지. 응? 이거 중시해야 돼. 2번. 그래서 첫째 끝에 예를 주세요. 공포한 날부터 뭐 예를 들어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써 있다면 공포한 날은 빼고 3개월 계산은 들어가는 거지. 두 번째 줄 공포한 날은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법은 공휴일이든 토요일이든 상관없이 법은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3개월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이라도 그것도 다 포함시켜서 계산한다. 응? 그래서 셋째 줄도 중시. 그 말일, 끝나는 날이 3개월 지난 경과한 뒤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3개월 만료되는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때에도 그날로 만료되는 거로 하는 거야. 3개월. 말일로 기간이 다음 날이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거 중시. 그 다음에 사망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하고 법률도 그렇고 대통령령도 그렇고, 그지? 부령도 그렇고 다 뭐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거 이미 알고 있죠? 배웠죠? 20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주제. 그러면 지금 조금 아까 뭐 공부했어? 법규 명령이 적법하게,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적법하게 성립이 돼서 국민하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정해야 되고, 그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해야 되고, 그지? 절차도 지켜서 만들어야 되고, 형식도 갖춰야 되고, 결국 국민한테 공포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국민하고서의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그지? 근데 이런 요건을 제대로 못 갖췄다. 그러면 그 하자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하자 있게 만들어진 법. 이거 어떻게 되냐? 하자 있게 만들어진 법은,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네. 첫째 끝에 하자가 어느 정도냐? 하자 정도의 관계 없이 무효. 취소는 없어요. 취소 사유는 없어요. 응?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거하고 그래서 그 밑에 넷째 줄 보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 이런 말 나오지. 이거는 법이 아니야.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우월적 힘을 가지고 법 집행한 조치가 이제 행정행위인데, 그 국민한테 법 집행한 조치, 행정행위는 뭔가 요건을 못 갖추고 했다,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하자 정도, 위법 정도를 따져가지고 위법이 아주 중대 명백해서 심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 이렇게 다루고, 위법 정도가 경미하면 일단은 위법이 채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하고, 권한 가진 자니 취소를 시켜야만 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그래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된 경우로 이렇게 나누거든. 뭐만 행정행위만, 법 집행조치만 그런 논리를 따르고, 그러면 그와 다르게 첫째 줄 법은 어떻다고? 법은 뭐 조금이라도 하자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우리 법 심사하는 기관 법원이나 헌재에서 법이 조금이라도 상위법이 어긋나고 요건 못 갖췄다 그러면 그냥 경미하든 중대 명백한 흠이 있든 이 법조항은 무효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무효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응? 여기는 무효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이거 안 나눠요.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 하자 정도에 관계없이 무효. 그렇죠? 취소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판례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판례 하자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 그래서 핵심은 두 번째 줄 끝입니다. 응? 밑줄 쳐놨지? 자, 법률로 직접 정해놓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장관이 부령으로 멋대로 정해놨다면 그 부령은 무효다. 응? 이거 중요. 1번만 잘 중시하면 돼요. 응? 그 다음에 2번은 그 셋째 줄은 모법의 위임원. 모법은 이제 상위법이라고 생각해. 그지? 하위법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그 상위법의 위임도 없이 행정기관이 멋대로 국민에게 새로운 납세 의무를 새로 정해놨다면 그건 무효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정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논리야. 그래서 1번에 똑같다고 생각하면 1번. 그러면 또 3번은 우리가 앞쪽에서 공부한 판례다. 이른바 법의 노조 통보. 노동부 장관이 전교조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 법이 인정하는 노조 아니다. 법의 노조 통보인데 이거는 강제적인 불이익 조치로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상위 법률에 근거, 위임도 안 받고, 그죠? 노동부 장관이 법률의 위임도 없이 법률에서 정하지도 않은 법의 노조 통보를 한 조치는 결국 무효다. 그죠? 그것도 알아두고. 이거는 어디서도 한번 언급했어.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 할 때 또 얘기했었어. 응? 중요하니까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그 밑에 어떤 행정기관이 만든 법이 이게 요건을 못 갖춘 하자가 있는 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지고 1번 판례. 어떤 시행령이면 대통령령이겠네? 응? 시행령자 붙는 법은 대통령이 만든 법이지? 자, 어떤 대통령령의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자, 즉 상위법에 어긋나냐 아니냐가 어떻게 명백하지 않대. 응? 자, 그러면 명백하지 않은데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고,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거야. 그런데 여러 가지 상위법 또 다른 규정들 이런 거 다 살펴봐서 두 번째 끝에 상위법, 모법에 어떻게 돼?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령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상위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상위법에 합치되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다면 그거 쉽사리 상위법 위반은 무효 이렇게 판정하면 안 된대. 왜 그럴까? 이미 이 대통령이 규정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공포돼서 시행이 돼 왔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만 이 상위법에 위반된 소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이거 무효 이렇게 보면 국민하고 사이에 이 안정성이 깨져버려. 너무 쉽게 그냥 있던 법조항이 무효화돼 버리니까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상위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가능한 한 해석을 해서 유지시키는 쪽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혹시나 상위법에 어긋날 소지가 조금 있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지적을 해서 다음에 개정을 할 때 그런 거를 좀 명확히 위법 소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될 부분을 좀 없애는 쪽으로 이제 개정을 하도록 하되 있는 법을 그냥 쉽게 무효시키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응? 그래서 이거 중요한 판례. 그거 알아두고요. 2번도 마찬가지야. 응? 1, 2번이 같은 취지. 그지? 거기도 무슨 단어가 들어왔어? 밑줄치인데. 상위법에, 모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효력 유지시키는 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취지죠. 그리고 3번은 또 한 번 내가 언급했어. 아까도 나왔었고, 그지? 여기서 제일 핵심은 마지막 끝에 뭐래? 응? 모법이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잖아.
상위법에서 뭐 정해라 위임하는 규정 안 뒀다 하더라도 그 앞에 뭐라고 됐어? 현재 조건이. 응? 셋째 줄 끝에 하위법에서 정한 내용이 상위법 해석상 가능한 것을 정해놓은 데 불과하거나, 응? 아니면 상위법 조항의 취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데 불과하다면, 그치? 그러면 꼭 상위법에 이런 거 정해라, 그런 거 정해라 하는 직접 위임하는 규정 없어도 무효라고 볼 건 아니다. 응? 이거 중요해서 또 써놨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자, 굵은 글씨 읽어봐. 대통령령으로 뭔가를 내용을 정해놨는데 헌법에 위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법이 세 가지 있는 거야 지금. 자, 법이 헌법, 그 다음에 국회가 정한 법률, 그 다음에 뭐야? 대통령령.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자, 국회가 정한 법률은 이제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 정한 다음에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도로 정해라 하고, 이 뭐 적법하게 위임을 했습니다. 헌법에 맞게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한 거야. 그럼 법률 자체, 위임한 법률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위임하지도 않은 걸 막 정해놨다든지 위임받지도 않은 사항을 막 정해놨다든지, 이 대통령령이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잡다 위헌 무효로 판정이 났대. 위헌 무효로 판정이 내려졌대.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대통령령은 위헌 무효가 됐어요. 헌법 위반으로 무효. 문제는 이거. 이 법률은 문제가 있나 없나? 헌법에 어긋나 안 어긋나? 이건 원래 헌법에 맞게 제대로 위임을 한 거야. 문제는 위임받은 대로 정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문제지. 그러면 대통령령만 무효화되는 거지. 아무 문제 없이 적법하게 위임한 법률 규정까지 당연히 헌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대통령령으로 뭔가를 정해놨는데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는 그 대통령령 규정은 헌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만, 둘째 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하고 별개로 아무 문제 없이 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규정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응?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판례는 글쎄 그냥 한 두 줄만 그냥 읽고 지나가자. 응? 그건 뭐 시험에 자주 쓰인 건 아니고, 읽어보면 두 줄. 자, 이 법률과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하위법과 상위법이 일치가 안 되게 됐대. 그러면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한도에서만 효력이 없고 저촉되는 한도에서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하위법이 상위법하고 일치가 안 되게 돼서 그러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하위법 규정만 이제 무효화돼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 부분,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된 하위법 규정만 무효고, 그러면 하위법 규정이 없으니까 상위법 규정에 따라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위법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거다. 응? 그 뜻입니다. 별것도 없고 말이 좀 어렵게 된 거지. 응?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가 좀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중요해서 한번 강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출발점 아까 다시 한번 강조하자. 우리가 법은 요건 못 갖춰서 만들어지면 이거 요건 못 갖춘 법이다라고 하면 다 무효만 된다 그랬어. 그지?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효력 유지 이건 없어. 그런데 법 집행행위, 우리 행정행위라고 하는 건 위법 정도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와 취소할 때까지는 일단 위법인 채로 유효로 유지되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눈단 말이야. 그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어떤 뭐 법률 조항, 법률이라도 상관없고 대통령령이라도 상관없고 뭐 조례라도 상관이 없어. 지방자들은. 자, 하여튼 법이 있어. 국민에게 효력 갖는 법.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한 거야.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했어. 이 법을 집행을 해서 이 법 집행을 해서 세금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세금 부과하는 조치를 과세처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통. 응? 세금 부과를 했어. 근데 A는 뭐 세금을 냈다고 치자. 응? 그런데 A는 이제 자기가 적법하게 세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그냥 냈단 말이야. 됐는데 문제는 여기 이거 납부까지 부과됐고 또 상대방은 납부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뒤늦게 이 세금 부과하도록 정해놓은 이 법이 뒤에 나중에 헌법에 위반된다, 또 법률에 위반된다, 뭐 위법으로 판정이 내려진 거야. 응? 뒤늦게.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법을 A에게 적용해서 세금 부과 조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지? 결과적으로 보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잘못된 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된 거야. 그죠? A 입장은 억울하잖아. 그지? 그럴 때, 그러면 이 세금 부과 조치,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건, 그러면 여기서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했다고 치자. 그럼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할 당시에는 이 법이 문제 있다고 판명이 나기 전이야. 그죠? 이 법이 문제 있다고 판정난 건 훨씬 뒤의 일이고, 세금 부과를 할 때는 이 법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제 집행이 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금을 부과한 행정기관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인정되는 법을 집행하고 있다. 여러분, 법이 문제에 있어서 이거 무효화시키는 건 누구한테 권한이 있어? 법률이 헌법 위반이 돼서 무효화시키는 헌법재판소에게 권한이 있고, 행정위원회 만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거 문제 있다 해가지고 무효화시키는 건 법원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무효 판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는 거야. 응? 행정위원 멋대로 이거 문제 있는 법이야, 우리 적용 못해, 이거 안 돼요. 행정위원은. 응? 그러면 세무서장이 A한테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는 이 법은 아직 문제 있는 법으로 판명나기 전이고 당연히 집행을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 있는 법으로 판명이 났다. 그럼 결과적으로 잘못된 법을 집행한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금 부과 처분, 이게 이제 우리 행정행위란 말이야. 응? 학문적으로 따지는 행정기관이 국민의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해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란 말이야. 행정. 이거 뭐로 본다? 이거 위법으로 봐요. 잘못된 법을 집행해서 상대방한테 세금 부과 조치, 이거 위법한 법 집행위로 봅니다. 위법. 그런데 법과 달리 법은 뭐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로 판명하면 다 무효화가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 법 집행 조치인 행정행위는 위법의 정도, 하자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두루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세금 부과 처분은 무효냐,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위법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야. 응? 그런데 우리 행정위원회 법 집행위가 무효로 인정이 되려면 행정위원회 법 집행 조치할 당시에 중대한 위법이 있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이어야 돼. 응? 여기서 문제되는 게, 그러면 행정위원회 세금을 부과할 당시에 이게 세금 부과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게 명백했나? 그렇다고 보기 어렵지. 응? 이 법이 문제 있다는 건 나중에 판명이 난 거고, 세금 부과할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는 법 집행 조치로 효과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위법인데 위법의 정도가 어떻다고? 마치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이 법조항을 적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봅니다. 응? 그런데 이 위법 정도가 법 집행, 세금 부과 조치할 당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법 집행 조치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위법이 있고 동시에 또 명백했어야 돼.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무효로 봐요.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위법이 돼. 만약에 중대한 위법만 있고 명백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취소 사유인 행위. 반대로 또 명백하게 위법인데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 그럼 또 취소 사유인 행위. 응? 이런 게를 오직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 중대한 위법 플러스 명백하게 위법. 그러면 이 경우는 무효야, 취소 사유야? 중대한 위법은 있었지만 세금 부과 당시에 명백하게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어떻게 돼?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그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권한 가진 기관이 취소시킬 때까지는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거야. 응? 세금화 조치, 위법인 채로 효력 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그렇다면 판례, 그죠? 자, 맨 위에 줄부터 읽어보자. 그 밑줄 안 친 데부터. 자,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하자 있는 법집행 조치가, 응? 당연 무효 내지 그냥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위법의 정도가 어떻게 해야 돼?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써야 한다. 그죠? 자, 이 얘기를 쭉 하고 다섯째 줄 끝에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시행령 예를 들었지?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이 상위법이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냐 아니냐는 누구만이 판정 권한이 있다 그랬어? 대통령령,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는 누구만이 판단 권한이 있어? 법원만이 판단권이 있다 그랬잖아.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죠? 대통령령 부령. 응? 그러면 법원이 이 대통령령 상위법에 위반돼서 무효다 판정 내리기 전까지는 그건 그대로 유효인 것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행정기관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야. 그지? 따라서 이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지, 상위법 위반돼서 무효인 규정인지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판정 내려질 때까지는 명백한 이 법조항이 명백하게 하자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 네, 그런 내용이 쭉 다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야? 응?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집행 조치, 세금과 조치 명백하게 위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어?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죠. 응?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응? 중요한 판례. 그래서 나중에 다시 배워. 응? 행정행위의 하자라는 파트에서 다시 또 더 상세하게 언급할게요. 일단 뭐 차원에서 이거 이제 여기다 언급을 했냐면 아까 말했듯이 법은 그냥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 그럼 그냥 다 무효로만 판정하지만 법 집행행위는 하자, 위법 정도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네. 하나 더 하고 쉽시다. 자, 맨 밑에 이제 소멸사유라고 있는데 크게 중요한 논점은 아니고, 자, 행정기관, 대통령령, 총리령, 무령, 하여튼 행정관이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해서 국민하고 사이 시행이 되다가 어떤 이유로 효력이 없어질까? 효력이 없어지는 사유, 그게 소멸사유야. 응?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 어떨 때 행정기관을 만든 법 효력 없어질까요? 첫째,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대통령령 몇 월 며칠자로 폐지한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폐지해서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 폐지가 첫 번째 들어지지? 폐지. 그지? 근데 폐지 뭐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근데 거기에 하나만. 소위 묵시적 폐지 또는 묵시적 폐지라고도 하고 간접적 폐지. 그지? 그거 어떤 거야?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령 정해놨는데 그거 놔두고 그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충돌되는 새로운 대통령령을 다시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동등한 이유로 갖는 법 간에 어느 게 일반법, 특별법도 아니면 해결 마지막 원칙이 뭐야? 신법에 따라야지. 그럼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어떻게 된 거야? 먼저 대통령령은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지. 응?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묵시적 폐지 또는 간접적. 그래서 시험에 딱 한 줄 쓰인 적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법규명령은 간접적으로 묵시적으로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말이야. 그 말 뜻. 그래서 거기서 묵시적 폐지. 그 다음에 뒤로 간다.
쌍가로 2번 그냥 읽고만 갑니다. 자, 뭐 흔한 건 아니지만 법을 만들 때 이 법은 언제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만드는 법이 있을 수 있지. 그러면 그게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거지. 그게 이제 종기라 그래. 효력이 끝나는 시점을 정해놓고 만드는 법, 그지? 또는 법을 만들면서 무슨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건 뭐 대통령이 법을 만들었는데 무슨 국민으로부터 무슨 성금 모금액이 뭐 1,000억에 도달할 때까지 이 법은 효력을 지속한다. 그러면 모금액이 1,000억에 도달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법의 효력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정해놓고 만드는 법은 그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런 얘기 드물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쌍가로 2번. 자, 쌍가로 3번 여기가 중요합니다. 쌍가로 3번 중요 논점. 근거 법령이 폐지되거나 소멸. 응? 여기 중요한데. 자, 1번 판례.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1, 2번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하고 결론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뭐가 그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뭘까? 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자, 상위에 하위법 만들도록 허용한 상위 근거법이 없어졌대. 폐지나 소멸. 응? 그러면 하위법은 존립할 근거가 없어진 거야. 상위법이 폐지 소멸되면 하위법은 자동으로 같이 따라 효력 소멸해요. 그래서 그게 위임명령이든 집행령. 위임명령이면 이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없어지니까 위임명령 존립 근거가 없어져서 같이 소멸하는 거고, 집행명령은 집행할 상위법이 없으니까 역시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하다는 건 뭐야? 집행명령인데 개정이야, 개정. 폐지된 상위법이 폐지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개정. 그치? 중요한 단어는 개정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내용이 개정됐어.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 전에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집행명령이라는 걸 정해놨는데 상위법이 개정돼 버렸는데 개정 후에도 개정된 상위법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기존에 만들었던 집행명령 그대로 유지하고, 응? 개정된 상위법 집행하는 거와 이미 구법 집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집행명령이 서로 충돌하면 그때는 집행명령이 효력이 소멸하게 되고, 그렇지? 그래서 주로 시험은 앞쪽에 자,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미 만들어 놨던 집행명령이 개정된 상위법을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면 집행명령은 계속 효력 유지.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그 나오는 게. 그래서 1번 동그라미 2번에 개정, 그러면 개정된 상위법과 옷은 저촉되지 않으면 기존의 집행명령의 효력 유지. 그게 이제 판례 1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1번 봅시다. 1번. 아주 중요하네요. 자, 첫째 줄 1번 봐. 일반적으로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이거 줄이면 뭘 말하는 거야?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만들어지는 법규명령? 위임명령 얘기하는 거지. 위임명령은 뭐가 있어야 돼? 상위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위임을 있어야만 정하는 거지. 그런데 첫째 줄, 자, 상위법, 구법의 위임의 근거가 없이 만들어놨대. 자, 구법의 위임의 근거도 없이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 정해놨대. 그러면 무효야, 무효. 그 법은. 응? 무효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대? 상위법이 개정이 됐대. 나중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행정기관에게 뭘 정할 수 있게 하는 위임 근거 규정이 뒤늦게 도입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미 만들어왔던 그 명령은 그때부터 유효. 이게 한 문장. 여기서 그때부터가 중요한 단어. 그때부터 유효. 그때가 언제죠? 상위법의 근거 규정이 도입된 때부터 유효. 응? 그때부터. 또 하나 문장. 이번엔 정반대. 셋째 줄. 자, 상위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적법한 위임 명령이 아무 문제 없는. 그지?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받아 적법하고 유효한 위임 명령이 있었는데
나중에 상위법이 개정돼서 어떻게 됐어? 위임의 근거법이 없어졌대. 상위 근거법이. 그러면 역시 근거법이 소멸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무효. 응? 자, 이거 판례 두 문장 잘라서 시험 냅니다. 응? 그래서 한 문장을 잘라내니까 그때부터 무효. 응?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어떤 위임 명령이 상위법에 위임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는 상위법의 개정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개정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넘어가고 3번도 중요합니다. 자, 3번도 이거랑 똑같아요. 아까랑 뭐가 똑같냐면 법이 3개 있는 거야. 자,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여기 여기 뭐 법규명령, 뭐 대통령령이든 뭐 총리령, 부령이든 상관없어. 그런데 거기 3번 판례 보면 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 내렸대? 법률. 그지? 이 행정기관에게 뭐 정하라고 위임을 했던 이 법률이 헌법 위반된다고 위헌 선언이 내려졌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법률은 위임한 법률 조항은 무효지. 그러면 이 위임한 법률 조항이 무효가 된다는 건 뭐야? 행정기관에게 법 만드는 것에 존립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폐지 소멸된 거나 똑같잖아. 그러면 자, 이 법규 명령 어떻게 돼? 특별한 사정이 없나? 같이 따라 효력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립 근거가 소멸돼 버렸으니까. 그지? 그래서 3번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률은 이제 무효화된 거고, 그러면 법률이 무효화된 거니까 그 상위법 근거, 위임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그 기존의 법률 조항에 딱 위임을 받아 만들어졌던 법규 명령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중요한 3번. 그리고 4번은 우리가 조금 아까 다시 했어. 자, 첫째 줄 상위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된다? 위임 명령이든 집행 명령이든 존립 근거가 없으니까 같이 따라 당연히 소멸하는 거다. 근데 둘째 줄 상위법이 개정됨에 불과했다면 개정된 상위법과 모순되는 내용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뭐야? 달라진다. 그죠? 개정된 상위법과 모순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만들어진 집행명령 그대로 효력 유지할 수 있다. 아까 강조했던 거. 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밑에는 하나만 뭐야? 국회 승인 거부 나왔죠? 국회가 행정기관이 만든 법 승인 안 해주면 그때부터 효력 없어지는 게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시에 만드는 긴급명령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는 법은 일단 국가 비상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급하게 대통령이 만들어갖고 국민한테 시행을 하지만 이제 국회에 이런 법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제출해서 국회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헌법에. 근데 국회가 승인을 거부하면, 승인 안 해주면 승인 거부된 때부터 대통령이 만들었던 긴급명령 그때부터 상실한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긴급명령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 다음에 쌍가루 5번도 요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행정부처 달라진 게 뭐가 하나 있지? 뭐가 달라졌어? 정부 조직법상 정부 조직 달라진 거. 국가보훈처라고 있었지 예전에. 그건 장관급이 아니고 총리실 밑에 차관급이었어. 그죠? 그런데 이걸 아예 국가보훈부로 올렸죠. 그래서 각 부가 됐어요. 국가보훈부 장관이에요. 그죠? 윤석열 뭐 부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국가부. 대신에 뭐 없앤다 그랬지?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 그랬어요. 그지? 그러면 아직은 안 없었지만 자, 만약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관해서 뭐뭐 부령 이걸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만들어놓기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만든 법이야. 그런데 정부 조직법 개정으로 여성가족부가 없어졌어. 폐지되고. 그럼 법을 만든 여성가족부 장관도 없어진 거야. 그러면 이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만들었던 법 효력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거 효력 안 없어져요.
법을 만드는 행정기관이 폐지돼서 없어진다 그래서 법도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법, 자, 뭐에 관해 정한 법이냐? 그 가족 이런 거에 대해서 정한 법이다. 그러면 뭐 그 업무가 이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 중에 일부는 보건복지부로 가고 뭐 일부는 또 다른 부처로 가고 이렇게 나눠질 거죠. 그러면 그 여성가족부 장관이 만들었던 법이 보건복지부로 옮겨간 업무에 관한 걸 정해놓은 거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놓기는 여가부 장관이 정해놓은 거지만 이제 여가부가 폐지된다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든 법으로 바로 유지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행정기관이 없어진다 그래서 동시에 그 법도 같이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고 그 업무가 옮겨지는 그 부처의 장관이 만든 법으로 효력이 유지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행정기관의 폐지는 법의 효력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응? 자, 그렇게 정리. 자, 그래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제 통제라는 오른쪽 주제예요. 여기 이제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잘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 부분. 자, 거기는 쉬었다 가자. 응? 자.